자, 여기 기념탑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통영에 24명의 호주 선교사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 써놨어요. 되게 친절하게도 다 외국인 이름인데 한국 이름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어 이름으로 한자로 적어놨어요. 네,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오신 분이 이제 아담슨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은 1894년인가 아무튼 그쯤에 한국에 오셨어요. 부산으로 오셨는데 그 경남 지역에 엄청 많은 도시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 지금 이름은 충무교회인데 옛날에 이름이 대화정교회였어요. 이분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조수라고 하던데 한국에서 도와주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분은 1914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오신 선교사님 분들이 진짜 여기서 엄청 열정을 쏟고 막 그러셔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을 안 돌보셔가지고 풍토병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바이러스는 그 나라에서는 없던 게 많고 뭐 이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병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여기서 엄청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엄청 위중해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말기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분들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양으로 돼 있으신 분들 있으시고 부부 있으신데, 양으로 오신 분은 미혼이신데 오셨어요. 아까 이름이 2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 오신 분이 6커플, 나머지 분들은 다 혼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 오신 분이 12분, 솔로로 혼자 여자분 오신 분이 12분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성 사역을 잘한 이유가 호주 선교부 여전도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엄청 여성 교육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뭐 한국은 조선시대 때잖아요. 어린이와 여성분들이 그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 엄청 고생을 받고 있는 그걸 보고서 미스 무어라는 분이 부산에 오셨다가 통영에 간혹 오셨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 되게 안타깝게 여겨서 통영이 되게 피폐하다, 이래서 여성 교육과 어린이 교육을 좀 힘써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갈 때인데 호주 선교사터를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처음 만드신 게 이제 진명 유치원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이게 호주 선교사 집인데 거기서 유치원을 하셨어요.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많은 분들 계속 인계 받으시고 1941년도에 사람들이 다 거의 강제 철수를 당하게 됐어요. 왜 철수를 당하게 됐냐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점점 조선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호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연락을 다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호주 선교사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레인 선교 부부신데 이분 중에 남편분은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오신 몇 분들도 계시고, 진명유치원이라는 곳은 이렇게 쫓겨나시고 나서 다시 그 경영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터는 있지만 아무도 거기 없었어요. 예술가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유치원, 박경리, 김춘수, 김상욱, 윤희산, 거기서 계셨던 분들 중에 유치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엄청 괜찮은 분이랑 결혼하셨는데 권재순이라는 분, 여자분하고 두 분 다 진명 유치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거기서 알았었는데 유치원이라는 분이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되게 내성적이어서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었대. 그런데 계속 권재순이라는 소녀에게는 계속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커서 이제 권재순과 결혼을 했는데, 해방을 하고 나서 주변에 적산가옥이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적산가옥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적이에요. 적, 에너미. 적의 재산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재산이었던 집이 여기 근처에 되게 많았어요. 통제형 어디 중간쯤에는 일본이 신사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적산가옥을 4동 정도를 인수를 받습니다. 유치한이 그때 통영문학협회라는 걸 세웠는데 그때 인수를 받았는데 그걸 사유지로 돌려버렸어요. 그 적산가옥 중에 한 동을 문화유치원을 하게 만듭니다. 문화유치원이 근처에 있는 집에 있었어요. 적산가옥에. 권재순 여사님이 처음으로 원장님이 되셨고, 세월이 흘러서 문화유치원을 여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1층에서 문화유치원이 있었는데 문화유치원이 점점 이제 아마 운영난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경쟁력 있는 유치원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혹자는 문화유치원이 진명유치원의 뒤에 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명유치원에서 보모로 일했던 권재순이 여기 왔다, 이걸 때문에 아마 연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완전 끊기고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저쪽에 교회를 한번 살짝 가보실까요?
1층 건물 이쪽 전체가 문화유치원으로 쓰고 주일날에는 식당으로도 쓰고 이제 그냥 다 교회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온 이유는 여기가 통제형에서 천주교인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초대교회나 아니면 바울 이렇게 열심히 했었을 때도 순교가 없으면 사실 복음이 전파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복음의 어떤 시작이 첫 뿌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통영에서도 순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기서 제일 처음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은 병인박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천주교가 왜 근데 박해를 당했을까요? 제사를 뭐지? 평등, 사람 평등한 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때가 이제 1890년대 약간 후반쯤인데 이쯤에 흥선대원군이 계셨고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제국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조선의 뿌리가 약간 흔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에 천주교가 오다 보니까 평등,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계급,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말하면서 벌어먹었던 위에 있었던 그 계급 사람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공을 안 바치니까 뭐 먹을 게 없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세국정치를 폈던 그 흥성대원군의 힘에 입입어 그 외국 사람들이 오면 다 잡아 죽이는 약간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것이 그 배는 어느 나라 배였을까요? 미국. 국사 공부를 하네. 예, 미국 배였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한 명, 토마스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분은 통역으로 취직을 해서 왔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 자기가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왔었는데 그 아직 배가 무태에 닿지 않았어요. 대동강쯤 어딘가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됐을까요? 어느 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동강에 물이 갑자기 어느 날 빠지게 되니까 자기가 여기서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배에 아직 있을 때는 조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원래 무역을 하러 온 배였어요. 돈을 주고. 그 배에는 완전 무장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대동강역에 그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와서 왜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못 나가게 할 것 같으니까 대포를 쏜 거죠. 주변에 그냥 민간인들이 다 죽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열이 받고 이래서 그냥 배를 불을 놨어요. 그래서 불이 타서 없어졌다. 이런 설이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토마스가 죽으면서 뭘 남겼잖아요. 뭘 남겼죠? 이 성경책을 전해 내려오다가 결국 천주교가 암암리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반대를 막 하고 있던 와중에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어떤 분이 있으세요. 이름이 김기량이라는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무트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쑥 밀려서 저 홍콩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어디 중간에 막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천주교를 받게 되고 그분이 근처에 있었던 홍콩에 이제 가서 80일 정도 살았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조선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왜 거기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해서 배에 있었던 김기량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펠렉스 베드로라는 세례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박하유라는 게 있어요. 박하기름.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 같은데 그 물건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천주교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여기 당항포항으로 통영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아리 쪽 그쪽에서 마을은 엄청 작은 시골인데 거기서 시국이 그런 와중에 박하유를 팔았다 이런 거 이게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통제형이니까 여기까지 끌려오셔가지고 이쪽에 감옥에 갇혀 계셨답니다. 지금 감옥은 지금 없어졌는데 추정하기로는 감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네, 이쪽에서 막 계속 때렸어요. 얘를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4명 정도를 막 때렸는데 죽었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겠다 싶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도 살아나는구나. 천주교는 진짜 무서운 데다. 그래서 교수형을 지키고 혹시나 또 살아날까봐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아 놓은 채로 그렇게 죽여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이제 못 살아났다. 얼마 전에 그 교황님 오셨잖아요, 한국에. 124명 정도를 순교한 거에 무슨 위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 있대요. 이분이 그때 복자라는 직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어디서 처형을 당하셨냐면
여기도 애견인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는 저기 애완견. 예, 애견인이래. 애완견 출입 금지. 그때는 이제 촬영장이 따로 없고 그냥 옥중에서 촬영을 했대. 여기서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간창골 우물. 통영에 우물이 9개 정도가 되게 좋은 우물이 있었대요. 물은 실제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 예, 수도가 보급이 되고 나서 안 먹는 걸로. 혹시 박경리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지는 읽어봤어? 아니요. 드라마는 토지는 아마 만화로 좋아하세요? 인생을 두고 읽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지 않을까 봐요. 예, 토지 말고 박경리 작가의 작품이 또 있죠. 무슨 약국? 아니야 그 드라마고 김약국 예.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나 좁게. 아, 쪽겜. 읽어보셨는가 본데. 쫓겜 아, 쪽겜이. 드라마도 있었죠 그거 실제 실존 인물 아이가? 맞다 그래서 저기 옛날에 그 대건약국이라는 맞습니다. 데가 있었는데 그 집을 배경으로 썼다고 하는데 배경으로 썼을 뿐은 실화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온 이유는 이 길을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골목을 계속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사역하면서. 그래서 한번 걸어보는 거고, 여기 온 이유는 박경리 작가도 진명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간창골 우물이 들어가는 소설을 그 김약국의 딸들에 쓰셨어요. 토지도 읽으시면 좋겠지만 김약국의 딸들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때가 지금 여기 그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시대 때의 상황들을 그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통영이 어땠는지. 예, 그래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못 읽었는데. 네. 살짝 한번, 오늘 3.1절이니까 3.1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3.1절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예, 3월 1일 날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네. 교육을 받았던, 지금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게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강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네,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서 만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세 운동이 시작되는데, 여기도 진명 유치원에 다니고 그 교사로 일했던 3명의 여자 청년이 있어요. 다 대화장교회에 출석하시는 청년분들이십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만세를 하게 됐는데, 사실 만세를 하게 된 배경에는 좀 이따 방문하게 되실 통영 청년단 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청년단 회관이 생겨나기 전에 경성 어디서 교육을 받았던 어떤 남자분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만세 운동 하고 싶어서. 이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을 끌어모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장교회에 좀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광부 한 50몇 명,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몇십 명을 모아서 만세 운동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 태극기를 만들려면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 종이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나카무라. 거기에 종이를 엄청 대량으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선언서 이런 거를 낭독을 하려고 선언서를 또 어디 윗지방에서 들고 오고, 또 여기에 면사무소 뭐 이런 데 가서 이 선언서에 사람들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이름이 있는 그거를 뒤는 들고 온 게 아니고 훔쳐서 오려고 이제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켰어요. 이게 일제 들키고, 그 나카무라 씨는 또 이상하다 해서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운동을 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 얘기를 듣고 진명유치원에서 계셨던 이분들은 다 교육을 받고 오셨던 분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는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월 13일 날에 예, 조용히, 엄청 조용히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고 여기 중앙시장에 너는 이 지점, 너는 이 지점 이렇게 포인트 3개를 딱 잡아놓고 11시 30분에 태극기를 좀 주면서, 그날 장날이 돼가지고 장이 잘 주변에 없고, 그러니까 고성, 뭐 거제, 뭐 아니면 사천 여기까지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3배 정도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이 3명만 동의한 채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어. 만세 운동 할 거라고. 만세를 부르니까 여기 다 만세를 부르는 거야. 태극기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다 만세를 부른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제가 와가지고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또 옥살이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3.1절에 우리는 일어난 건 아니지만 3월 13일 날에 통영에서도 만세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만세 운동을 한 거에도
굉장히 그 호주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성공을 했고 결국 잡혀갔지만, 아까 전에 그 만세운동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만세운동이 아까 그 여자 3분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만세운동이 그거 말고도 그 뒤에 3차례나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들도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남자 청년들, 잡혀갔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들도 대화전교회 청년이시고, 만세운동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화전교회고 미수교회 청년이고 뭐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고 옥에 잡혀갔다가 또 석방됐다가 또 만세운동하고 또 잡혀가고 석방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결국은 할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모으고 운동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이 왜 중요한지를 배울 곳이 필요하다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회관은 나중에 생기고 그 청년이 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341명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응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 청년들 중에 그 대화전교회 다녔던 박봉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초대 청년회장 단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지금 통영 기독 청년의 일기인 거야. 네. 그분이 이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임기 중에 있었을 때는 그 돈을 만들지 못했어요. 모금을 해서 그 통영에 되게 돈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이 한 130명 정도 모아서 이제 후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소문을 또 일제가 듣고 계속 그 모금 운동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걸 끊임없이 계속 돈을 받아서 결국 건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밴드를 만들어서 계속 모금 공연 같은 거를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영화를 들고 와서 영화 상영을 막 시켜주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국 3대에 걸쳐서 임철규 단장이, 저분이 3대신데 저분이 계셨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로 내가 단장이 돼 있는 때에 이 회관을 짓는 걸 끝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굉장히 계셔가지고, 이분이 자기 사비도 털어가면서 이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당 같은 것도 잡혀놓고 그리고 돈을 해서 결국은 이거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걸 짓는데 4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생기면서 또 통영의 교육열이 굉장히 올라가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당시에 교육을 받는 게 없었잖아요. 일제 식민지니까. 그런데 통영이 교육열이 되게 높았던 이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교육을 했대요. 지금도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어떤 거냐면 약간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 학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워야 되는 나이, 그걸 놓친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간 학교로도 쓰이고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36호 구 통영 청년단 회관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실과 한 2층에 강의실은 계속 쓰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전시를 하거나 이런 곳으로 진짜 문화재로 사용 계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쓴다고 해요. 자, 여기 받고 계신 이게 그 건물의 어떤 거식이었습니다. 돈 많이 나왔어. 맞다. 통영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되게 여성과 아이들이 되게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동등하게 된 것은 호주 선교사님들 오시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최초의 목사님 누구셨죠? 최덕지 목사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공덕기 여사, 이분의 삶은 굉장히 근대화를 이끄는 앞장섰던 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최덕지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는 역할을 하셨다면, 이분은 신학자셨어요. 해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두각을 드러냈는데, 여성 문제나 인권 회복 뭐 이런 걸 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911년도 4월 21일 날에 명정동에서, 아버지는 공도빈님이시고 어머니 이름이 박말선님이신데, 양친 중에서 박말선님이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대요. 7남매 중에서 2번째 딸이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주일날에 애들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교회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덕기 여사가 하신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또 집에 오는 게 아니고 호주 선교사님 집터 유치원에 가서 또 열심히 애를 또 보내가지고 본인도 일하시고 공덕기 여사님 어머님이 항상 호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하셨대요. 풍금 소리 이런 걸 계속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덕기 여사님이 자연스럽게 또 음악을 잘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성을 안 바꾸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자기 남편이 공씨니까 자기는 박말선인데 공씨로 이름을 바꾸고 영어 이름으로 공마리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불렀대. 네, 그리고 이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진명유치원 나오시고 통영보통학교를 나오시고 호주 선교사님이 부산에 지은 일신유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낼 수 없고 그때가 이제 14살이었는데 다 계획이 무산이 된 거죠. 그래도 일단 보통학교를 나왔으니까 교육을 좀 받았으니까 진명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게 돼요. 엄마가 또 엄청 신앙이 좋으셨잖아요. 그 순간에 엄청 슬펐는데 또 신앙으로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회복하시고 자기가 살 길을 이제 찾으신 거예요. 자기 바느질 엄청 특이하게 잘하셨대요. 자기한테 일을 막 많이 주고 해가지고 7남매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조교사로 이제 공덕교사가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신앙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은 엄청 공덕교사를 잘 보신 거예요. 얘는 그냥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소망했던 일신 여자 고등학교에 보내줬어요. 스키너 선교사님이. 얼마나 3년 동안 공부하고 싶었겠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모두 다 잘했대 학교에서. 거기 학교에서도 얘를 엄청 눈여겨본 거죠. 상이나 상을 다 받았대요.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가고 싶다 해서 인도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선교사로 가려면 약간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요코하마 신학교라는 데 유학을 가신 거예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조선신학대학교 강사가 되신 거예요. 되게 엘리트가 되셨죠? 프리스턴 미국의 신학대학교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건이 들어온 거죠. 남편 누구죠? 윤보선이 당시 서울시장이셨대요. 이분이 프리스턴까지 갈 정도로 엄청 수지고 막 이러니까 서울시장하고 선이 들어온 거야.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윤보선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 순서로 치면 대한민국 4대인데 대통령은 두 번째시니까 대통령 임기 기간이 짧았잖아요. 1년 6개월 대통령 하시고 물러났는데 이분이 일제시대도 보내셨잖아요. 일제 막 잡혀가고 수감 생활하고 고문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인권 회복, 여성 문제, 교회 일치 운동 뭐 이런 것도 했던 정말 탁월했던 여성 사회운동가이자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박경미 학교야. 응, 글 배우는 곳이네. 노란이 보여주시죠. 먼저 우리 여러 가지 시켜서 먹어보자. 그래 나 계획을 우리 신발 터져요 이렇게 신발. 터져가지고. 버리고 왔어. 아 근데 구글에서 그거 쳐서 10kg를 132가마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 지금 현재랑 2,100만 원 정도. 계란 너무 귀여워. 아 깜짝해. 계란 봐. 계란 맞아? 계란 맞아. 뭐라 그래? 이건 크림이 속. 어차피 내가 몇번 먹을 거거든. 하나씩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마트로 장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네.